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거북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몽. 먼 옛날 해모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해모수는 산책을 하다 목이 말라 강가로 갔지요. 강에는 여인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해수모는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물을 신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유화라, 당신은 참 아름답군요. 제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겠습니까? 유화가 물을 떠서 건네는 순간 해수모는 유화를 끌어올려 말에 태우더니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해수모는 유화를 데리고 압록강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해수모의 집에 온 유화는 걱정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해수모는 유화를 달래며 말했어요. 나는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내 자손이 대대로 다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해수모의 말을 들은 유화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게다가 믿음직하고 잘생긴 해수모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갔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화는 밤낮 없이 해수모를 기다렸지만 해모수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었답니다. 해모수가 돌아오지 않자 유화는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인 하백은 유화를 내쫓았어요. 아비 허락도 없이 혼인을 하다니 집에서 나가거라. 집에서 쫓겨난 유화는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라는 강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마침 그곳으로 사냥을 나왔던 동부여의 금화왕이 강가를 지나가다 우연히 유화를 보게 되었지요. 금화왕은 아름다운 여인이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게 이상하다며 그 이유를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유화라고 합니다. 그래, 어찌하여 이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저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일로 아버지가 딸을 쫓아냈단 말이요? 유화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어허, 울지만 말고 어서 대답을 해보시오. 유화는 지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유화의 말을 들은 금화왕은 화를 냈어요. 해모수라는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요? 유화는 고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눈물만 닦았어요. 남편도 사라져버리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니 그대의 신세가 정말 가엾구려. 금화왕은 울고 있는 유화를 보니 마음이 아파 유화를 다독거리며 말했어요. 나는 부여의 왕이요. 내가 대궐에 그대가 머물 곳을 마련해 줄 테니 함께 갑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화는 금화왕을 따라 대궐로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화가 머무는 방은 평소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화가 온 다음부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받은 밝은 빛은 유화의 몸을 가득 비추었어요. 유화가 이리저리 피해봐도 햇빛은 자꾸만 유화를 따라다녔지요. 마치 황금빛 용이 유화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유화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10달이 지나고 유화는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 사람이 알을 낳다니. 나는 천벌을 받은 거야. 유화는 두려움에 떨며 울었어요. 유화 부인이 알을 낳았대요. 세상에 사람이 알을 낳다니. 소문은 금세 온 대궐에 퍼졌고 금화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사람이 어찌 알을 낳을 수 있단 말이냐. 불길한 일이로다. 돼지에게나 주어라. 신하들은 알을 돼지우리에 던졌어요. 하지만 돼지들은 알을 피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금화왕은 다시 명령했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내다 버려 소나 말이 밟아서 깨트리게 하라. 신하들은 알을 길거리에 내다 버렸어요. 길거리에는 수레를 끄는 소나 말이 많이 지나다녔지만 이상하게도 소와 말은 조심스럽게 알을 비켜 갔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금화왕에게 말했어요. 금화왕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나 소들도 피해간다고? 그렇다면 들판에 내놔버려 새들이 쪼가먹게 하라. 신하들은 알을 들판에 내다 버렸어요. 새들이 날아오고 사슴과 토끼처럼 털이 따뜻한 동물도 알 주위로 몰려들었지요. 하나둘 몰려든 동물들은 알을 둘러싸고 포근하게 품어주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알을 다시 대궐로 가져왔어요.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깨트려 봅시다. 그럽시다. 신하들은 커다란 도끼로 알을 내리찍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세게 쳐도 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신하들은 금마왕에게 가서 이제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어요. 무엇이? 동물이 알을 품어 깨주었다고? 예, 그러옵니다. 저희가 알을 깨트리려고 도끼로 쳐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늘의 뜻인 것 같다.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어라. 유화는 알을 돌려받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해모수님은 하늘신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 알은 해모수님과 내가 혼인하여 낳았으니 하늘신의 자손임이 분명해. 그러니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겠다. 유화는 그날부터 정성껏 알을 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껍데기가 쩍 갈라지더니 늠름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몸집이 크고 눈매가 영리해 보였어요. 아이는 유화 부인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겨우 걸음마를 배울 나이에 활을 쏘아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을 만큼 놀라운 솜씨를 보였지요. 그래서 아이는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느덧 주몽은 10살이 되었어요. 주몽은 힘이 장사였어요. 게다가 뛰어난 활솜씨는 누구도 당할 수 없었답니다. 금왕에게는 7아들이 있었어요. 7왕자는 재주 많은 주몽을 미워했어요. 아바마마, 주몽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제치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죽여서 일찌감치 뒷딸을 없애야 합니다. 첫째 아들 대소왕자가 나서서 왕에게 말했어요. 왕자들이 주몽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자 금화왕은 주몽을 마구간지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7왕자는 누더기를 입고 말똥을 치우는 주몽을 보자 그제야 안심했지요. 하지만 주몽은 평생을 마구간지기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유화도 그런 주몽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유화는 주몽을 불러 말했어요.
주몽아, 언젠가 금화왕의 엘공 왕자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었다가 위험이 닥치면 곧 이곳을 떠나라. 유아의 말을 들은 주몽은 좋은 말을 골라 일부러 그 말에게만 먹이를 적게 주었어요. 그리고 잘 달리지 못하는 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말은 여위어 볼품이 없어지고 둔한 말은 비둥비둥 살이 쪘어요. 결국 왕자는 살찐 말을 골라 자기들이 가지고 주몽에게는 비쩍 마른 말을 주었어요. 좋은 말을 얻게 된 주몽은 그때부터 자기 말을 정성스레 먹이고 돌봤어요. 어느 날 저녁 유하가 주몽을 조용히 불렀어요. 금화왕이 일곱 왕자들이 너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구나. 어서 이 나라를 떠나거라. 너라면 어디로 가는지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 어머니, 몸 조심하십시오. 주몽은 유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나는 형님에 비해 이곳을 떠나겠네. 주몽은 친한 친구인 오이마리 협부를 만나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오이마리 협부는 주몽을 형제처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몽, 어디로 갈 생각인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네. 그곳에 나라를 세워 내 뜻을 펼치겠어. 그럼 우리도 목숨 걸고 자네 뒤를 따르겠네. 주몽은 밤이 깊어지자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능숙한 말 위에 올라탔어요. 오늘을 위해 너를 길렀다. 가자. 오이마리 협부도 주몽을 뒤따랐어요. 주몽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대궐 안에 퍼졌어요. 대소 왕자는 부하들을 이끌고 주몽 일행을 뒤쫓았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던 주몽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넓고 깊은 강이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몽, 어서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겠네. 그래, 대소왕자 무리가 바짝 따라왔어. 저 멀리서 대소왕자가 검을 빼어들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주몽이 강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강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이다. 또한 하늘의 신 아들 해수무가 내 아버지다. 하늘이 나를 세상에 보냈으니 나를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였어요. 한 친구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주몽, 저기를 보게. 눈앞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물 위로 수천 마리 물고기와 자라떼가 떼를 지어 솟구쳐 올라 다리를 만든 거예요. 물고기와 자라가 우리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네. 어서 강을 건너가세. 역시 주몽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어. 친구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의 뒤를 따르라. 주몽과 새 친구는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로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대소 왕자와 부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주몽 일행을 쫓아 강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어요. 으악, 사람 살려, 으악. 대소 왕자의 부하들은 그만 강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고기와 자라가 한꺼번에 흩어지면서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거든요. 대소왕자는 강을 건너지 못해 도망가는 주몽 일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무사히 강을 건넌 주몽 일행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넓은 들판에 다다랐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군. 이곳을 새로 세울 나라의 수도로 정하도록 하세. 주몽은 맑고 강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주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몽 일행이 말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졸본주라는 곳이었어요.
맑은 강물은 비류수였고요. 일단 이 강가 근처에 머물 곳부터 마련하세. 주몽이 새 친구에게 말했어요. 주몽은 일단 비류수 근처에 머물며 차차 나라를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주몽과 오이발이 협부는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땀 흘려 노력했어요. 그리하여 기원전 37년경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정했지요. 주몽은 자신의 성을 고씨로 정했어요. 자신이 하늘의 신의 손자이며 햇빛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높다는 뜻의 고자를 쓴 거예요. 고주몽은 고구려의 시조가 되었고 고구려는 약 700년 동안 강한 나라로 이어져 왔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